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불리 전문 DJ로 거듭날 저는 당금의 드림캐쳐 푸푸입니다. 드디어 제가 연불리 패널로만 참여하다가 처음 DJ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와, 우와. 연불리만 하시는 걸로. 연불리만 하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셨는데 네. 어떻게 DJ로 개국까지 하게 되셨네요? DJ 자리까지 꽤 차셨네요. 이게 응원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끄는 겁니다. 네, 힘찬 응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녹음일 기준으로 어느덧 5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요즘 날씨가 거의 여름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스튜디오도 아주 핫한데요. 이렇게 더워질 때 필수인 게 하나 있죠. 바로 이열치열 당금의 핫한 연불리 녹음인데요. 네. 오늘도 아주 핫할 연불리 녹음에는 누가 나와 계신지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드시 이기겠다. 당금의 썰 대주기 윤입니다. 네, 연불리 전문 DJ에서 연불리 전문 패널로 내려왔습니다. 당금의 아이돌 설기입니다. 아, 아이돌인가? 네, 아이돌이라고 누가 지어줘가지고요. 네. 네. 제가 댓글도 달았거든요, 인스타에다가. 네. 네, 저는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안녕하세요. 당금의 대인배 찬이입니다. 개인데. 대인배 좋다. 과연 녹음에서도 그런 대인배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네.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 연불리도 아주 너무 지겨울 정도로 익숙한 조합을 함께하게 됐는데요. 지겹다뇨. 지겹다니요? 저희가 얼마나 아유. 재밌고 활기차고 좋은 조합인데. 아니, 저희가 약간 연불리 A 전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짜고 모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순식간에 모이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연애 고수로서 한번 그쵸. 네, 활약을 해보자. 고소인가요? 저희 고수인가요? 뭐 아무튼 그만큼 정말 재밌을 예정이니 모두 기대해주세요. 게다가 이번에도 토론 열기로 후끈해질 사연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모두 궁금하시죠? 시치하지 않고 바로 블랙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연애가 불안할 땐 리플레이. 꺼진 연애도 다시 보자. 연애 과실 측정 프로젝트 연불리. 네, 오늘의 블랙박스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닉네임 짠네투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갑 여자친구와 3개월째 만나고 있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저랑 여자친구는 학교 서포터즈 활동에서 우연히 만났고 비슷한 취향의 이야기도 잘 통해서 짧은 썸을 끝내고 사귀게 되었는데요. 연애 초기인 만큼 친구들은 요즘 행복하냐며 묻곤 하는데 글쎄요. 요즘 제 연애는 마냥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딱 하나. 여자친구와 저와 씀씀이 차이 때문입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한테도 짠돌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돈을 아끼는 편인데요. 밥은 편의점에서 1+1 하는 상품을 사서 점심 저녁을 한 번에 해결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는 걸어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지출을 아끼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다고 택시 타고 다니는 사람들, 멀쩡한 도서관 냅두고 5,000원, 6,000원 하는 커피 마셔가며 카공하는 사람들, 양도 적은데 비싸기만 한 맛집 다니는 사람들, 솔직히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 여자친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나, 오늘 늦잠 잤다며? 수업 안 늦었어? 응, 택시 타고 와서 지각 안 했어. 또 택시 탔어? 요새 택시비도 올랐는데 좀 아끼라니까.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찍 전화해서 깨워줄 테니까 잘 받아. 아, 또 돈 얘기야. 알겠다고. 맞다. 학교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 있던데 인테리어가 진짜 예쁘대. 오늘 끝나면 거기로 카공하러 가자. 아, 그래? 그냥 도서관 가는 건 어때? 소파에는 자리 생겼잖아. 거기 편해서 공부하기 딱인데. 아, 우리 요새 학교 밖에서 만나지도 못했잖아. 카페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공부하면 좋지. 가자. 갈 거지? 그래, 가자 그럼. 생각해보니 저랑 여자친구의 씀씀이가 이렇게나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께 등록금과 자취방 월세를 지원받는 대신 용돈을 받지 않고 알바로 그의 모든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미래를 생각해서 매달 주택청약이나 적금 몇 개를 들다 보니 고정 지출도 꽤 있는 편입니다. 반면에 여자친구는 학교와 본가가 가까워서 필수적인 생활비는 덜하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보통 친구들 만나고 쇼핑하는 쪽에 거의 용돈을 다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입, 생활환경, 소비 스타일까지 모두 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씀씀이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에 관한 문제를 연애 초반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자꾸 여자친구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넘어가던 여자친구도 점차 기분이 상하는 게 보였고 저희는 결국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다음 달에 종강하면 가까운 데라도 놀러 갈까? 여름에 바다 보러 가고 싶었는데. 좋지. 중간고사도 끝났고 과제도 아직 여유 있으니까 지금 미리 알아보자.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봐봐. 오션뷰에 TV도 최신이라 넷플릭스도 되고. 어때? 아, 가격이 좀 세다.
저렴하고 괜찮은 데 있는지 좀 더 찾아보자. 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여행인데 애매한 데 가기 싫어. 추억 쌓자고 가는 건데. 그것도 가려가면서 해야지. 매번 말하지만 윤희 너는 돈을 좀 아껴 쓸 필요가 있다니까. 너가 용돈으로만 생활해서 체감이 안 되겠지만 흥청망청 쓸데없는 지출 줄이고 조금도 좀 들어야지. 아 그만 좀 해. 좋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초를 쳐. 처치는 게 아니라 나는 솔직히 좀 부담돼. 그리고 계속 이런 식이면 앞으로 더 크게 부딪힐 것 같아. 너 생각해서, 우리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너가 너무 과하게 아끼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 그리고 그게 왜 나를 생각하는 거야? 난 너 방식대로 살기 싫어. 매번 가르치려고만 하고. 됐어. 너 말대로 더 싸우기 전에 관두자. 나도 지쳐. 행복한 여행을 상상하면서 계획을 짜다가 결국 싸우게 되고, 그렇게 저희는 일주일 넘게 냉정적인 상황입니다. 다른 걸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연애 초반에 돈 문제로 싸우다 보니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양보를 해야 할지 아니면 여자친구를 설득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잘잘못을 떠나 돈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헤어지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부분만 빼면 정말 다 좋은데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당금이들 제 연애 좀 도와주세요. 네, 오늘 블랙박스 오픈은 여기까지입니다. 당금이들의 연기 실력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것 같아요. 연기 맞나요 이게 이거? 맞나요? 원래 이분이 저를 좀 싫어하시거든요. 아 뭘? 진심에서 약간 우러나오는 것 그래서- 같기도 했는데. 오늘 대인배로 나타난 찬이가 정말 대인배스러운 연기를 잘 보여준 것 같고, 네, 덕분에 이번 사연도 정말 몰입해서 들었는데 연인 사이에 돈 문제 쉽지 않죠. 사연을 들어보니 정말 누가 틀렸다 맞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들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한번 설기부터. 어렵네요 이 사연. 어렵죠. 좀 듣기에 확실히 두 분이 또 완전 대배우시니까 약간 좀 좀- 괜찮지 않았어요? 저 좀 연기? 좀 과몰입하면서 제가 더 보긴 했거든요. 괜찮았죠? 네, 진이 언니한테 아. 제가 인정받았어요. 연기 잘한다고. 나중 예 뭐 다들 뭐 잘하시는 걸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몰입이 좀 돼가지고 이게 딱 봤었는데 저는 잘잘못을 가리기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사연이었습니다. 남주 역할을 해주신 찬이는 제가 남주 역할을 했지만 네네. 시작부터 조금 말할게요.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왜냐면 저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존중을 해요. 근데 자아가 너무 견고해서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자기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가치관을 강요하는 거는 정말 저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느꼈어요. 아, 본인이 연기를 했지만 남주가 마음에 들지 음. 않았다라고 생각을 네. 해준 찬이었고요. 근데 저는 돈 씀씀이 차이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좀 부족하면 아끼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넉넉해서 많이 쓸 수 있는 건데 남자친구가 너무 여자친구를 가르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아 저 약간 실시간으로 좀 약간 짜증나서 진짜 약간 찬이한테 화났어요. 원래 네. 네. 어, 그러니까 많이 이게 화냈으니까. 좀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아 나 좀 부담돼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무슨 너는 좀 지출을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하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맞아요. 네, 더 구체적인 네. 이야기는 입으로 아, 넘어가서 네네네. 하도록 아, 하고요. 할 말이 많네요. 벌써부터 네. 싸울 준비가 네. 다 돼 있는 것 윤희가 같은데. 또 평소에 씀씀이가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그쵸. 아 그러니까요. 저는 통장에 빵꾸가 돌렸거든요. 네,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간단하게 듣기만 했는데도 2부에서의 토론이 아주 기대되는 것 같아요. 사연에 대해 얼른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빠르게 2부로 넘어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독한 사랑 싸움. 그 과시 비율을 알려드립니다. 연애 블랙박스 리뷰 몇 대 몇? 네, 2부에서는 짠네투어님의 블랙박스에 대해 과실 측정을 해볼 텐데요. 오늘 사연이 연인 사이의 돈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과실 측정이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당금이들의 생각을 얼른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 바로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여자친구에게 돈 문제로 매번 잔소리하는 짬돌이 남자친구 vs 남자친구 사정 생각 안 하고 흥청망청 쓰는 여자친구 중 누구에게 더 공감이 가는가? 네, 의견 있으신 분 먼저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항상 선점을 해야 돼요. 빠르다. 네네. 일단은 여자친구가 뭘 잘못했죠? 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카드로 택시를 탄 것도 아니고 맞아요. 여행 가는데 음. 남자친구가 다 결제하는 건데 거기서 뭐 오션뷰에 그런 걸 따지는 것도 아니고 택시 타는 거 여자친구 돈이고 음. 여행 가는 거 반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숙소 같은 맞아요. 경우는 대부분 반반으로 하니까. 근데 남자친구는 잘못했죠. 계속 잘못했죠. 여자친구를 긁어요. 계속 긁고 여자친구 마치 약간의 돈을 아끼는 나에 취해서 약간 선민사 의식도 있어요. 지금 약간 좀 맞아요. 너는 너무 생각을 안 아. 하고 살고 있다. 아... 그러니까 나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너는 지금 흥청망청 뭐 하냐. 여자친구가 돈을 쓴다는 걸 이제 뭐 생각 없이 지출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게 약간 거기까지 이입을 하실 수 있군요. 아, 네. 저는 지금 어. 굉장히 좀 그걸 너무해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서도 솔직히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친구끼리 여행 갈 때도 맞아요, 친구끼리면 오히려 조금 더 예민하죠.
완전히 엄격하게 진짜 n분의 1 하니까 여행 갈 때는. 네네.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물론 나 돈이 부족하니까 좋은데 못 갈 것 같아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민망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저는 약간 좀 여행 갈 때는 쓸 땐 쓰자주의여서 맞아요. 그냥 네. 굳이 강요 안 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뭐 어딜 가자고 했을 때 추천도 안 하고 그냥 그거 하면 그래 그거 하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차치하고도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그것까지 자기 사정까지 다 이해를 해서 소비까지 남자친구 스타일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택시 타는 거 이런 것까지. 그건 좀 아닌 것 그리고 같습니다. 남자친구 사정 생각 안 하고 흥청망청 쓴 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맞아요. 네. 뭐 데이트할 때 일부러 막 비싼 데만 가가지고 남자친구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개인적인 경제 생활까지 네, 그것까지. 침해하려고 하는 게 네.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네. 처음에 남성분이 택시비 지출로 약간의 잔소리를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듣기에는 좀 쓴소리인데 어쨌든 약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진짜요? 그러니까 이거 쓴소리고 저도 안 하죠 이런 말. 아니 근데 굳이 따지 말을 끝까지 네네 들어주시겠어요? 죄송해요. 네, 저 남자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딱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따지자면 소비 습관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려는 마인드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긴 하거든요. 그래 선생님이야? 네, 네가 뭔데 가르치려고 들어라는 어.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오케이라 이거죠. 근데 여행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이거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저한테는 인색한 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남한테 저는 조금 쓰는 건 아끼지 않은 편이거든요. 정말요? 진짜 이렇게 말하면 섭섭해요. 아니요. 그 진짜 호기심. 그리고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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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당금에서 그런 적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럴 때 안 쓸 거면 돈 언제 쓸 건데? 라는 마인드가 맞아. 드는 거죠. 그냥 이럴 때 쓰자고 한번 돈 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좀 좋게 넘어가자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살면서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때가 이럴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만에 여자친구랑 기분 낼 겸 돈 쓰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가치관을. 근데 남자친구분은 이런 말이 꼰대 같긴 한데 21살인 것에 비해 과하게 좀 재정적으로 걱정을 하고 계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네. 저도 되게 찬이랑 되게 비슷한 경우인데요. 저도 저한테는 되게 인색하거든요. 제가 하루에 식비를 10,000원에서 15,000원 이내로 안 써요. 난 이게 진짜 너무 신기했어. 저는 어쨌든 지방 사람이니까 와서는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대단한 제가 것 같아. 이런 걸 다 내야 되니까. 네네. 근데 나와서는 거의 그냥 돈을 흥청망청 쓰는 편이거든요. 나와서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 때는 혼자 있을 때는 거의 안 쓰는 편인데 그래서 저 서울 여행도 잘 안 다니고 막 그러는데 나올 때는 거의 안 아끼고 계속 있고 쓰잖아요. 제가 강릉 여행을 이번 겨울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강릉이면 저 솔직히 기차 타고 30분이면 가거든요. 거기 맞아요. 버스 차 타고 오면 20분이고 근데 거기를 그냥 여행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랑 그래서 돈 썼어요. 그냥 그러고 그거 아껴뒀던 돈 써가지고 지출이 컸어요. 그래서 출혈이 커서 지금도 막 허덕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그거 후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분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해서 돈에 너무 인색하고 뭔가 모으고 살아야 된다는 그 강박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그 강박 때문에 뭐 이런 추억 같은 것도 잘 못 쌓고 아니면 이게 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잘못보다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 남자친구분이. 맞아요. 그 시간도 돈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늦잠을 자서 학교 갈 때 택시 타고 가는 거 돈 아깝죠. 당연히 아깝죠. 돈 아까운데 아까워요.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 시간을 돈으로 산 거라 생각해요. 내가 좀 더 늦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샀고 근데 물론 그건 이제 합리화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들 바쁘잖아요. 여행 한번 갈 때 그거 괜히 그 힘들게 시간 내서 가는 거에 아끼면 나중에 그 이도저도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뮤지컬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제가 네. 사실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 뮤지컬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뮤지컬의 좌석에 되게 등급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근데 저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라 공연장에 한번 가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가야 돼요. 교통편으로. 그럼 왔다 갔다가 4시간이고 사실 공연 보고 뭐 하면 그날 하루는 다 쓰는 건데 항상 갔을 때 괜히 더 돈을 아끼겠다고 조금 저렴한 좌석에 앉으면 갔는데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다시 돌아올 때도 약간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뭔 느낌인지 네,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 갈 때 그냥 좋은 데를 가야겠다. 몇 번 안 좋은 데 갈 바에는 한 번 좋은 데 가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로 데이트하고 그런 마인드로 사람 만나는 건데 그래서 흥청망청 쓰는 여자친구라고 물론 여기 나와 있지만
전 여자친구한테 좀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도 그래요. 응. 그냥 뽕 뽑을 줄 아는 분이죠, 그냥. 그쵸. 아 왜? 이거 저렴했나요, 단어 선택이? 아, 네. 뽕 뽑다 아, 좋은데 네네. 그거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음. 편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뽕 이런 뽑다. 이런 말이 좀 심한 말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선민의식하고도 연장되는 부분인데 나는 21살이지만 이렇게 어른스러운 면이 있어. 라는 솔직까지. 자기 면에 자기 그런 면모에 도취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사연자분한테는 되게 미안한, 미안한 소리긴 한데 본인 스스로의 어른스러움에 취해 있는 음.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말이 심한가요? 저는 선민의식 받고 네. 좀 심한 말이긴 한데 받고 더블로 가나요? 여자친구와의 시간을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건가? 저도 그건 잘 또 모르겠어요. 맞네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다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자친구와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그 시간에 돈을 조금 더 써서라도 즐겁게 놀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추억을 돈으로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아, 이 극 중에 찬이님이 네. 너무 21살 대학생 치고는 너무 어른스러운 그 경제관념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자기적이죠, 약간. 네네. 저 습관적으로 동의를 해버렸는데.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약간 기믹 같아요. 맞아요. 작중에 찬이님하고 윤님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아, 왜? 하면은 네, 죄송해요. 그럼 어머, 이제 각자 구역질을 네. 이제 돈을 합쳐서 쓰게 되니까 음, 그런 의미에서 절약을 하는 거라면 괜찮은데 21살이잖아요. 그니까요. 네. 아직 맞아요.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아낄 필요가 있나 음. 하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연자님을 위해서라도 약간 조금 더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맞아요. 저도. 네. 그리고 그렇게 돈이 중요하면 연애하면 안 되죠. 연애는 솔직히 돈 없으면 연애 못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연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안 하시는 걸로 네, 들었는데. 맞아요. 아, 그리고 매니저가 하지 말라 했잖아요. 맞아요. 아이돌이니까. 그 매니저가 지금 좀 금지. 연애 금지잖아요. 폰도 뺏기고. 네, 자, 연애금지인가? 그러면 이 맥락에서 네. 연인 사이 씀씀이 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헤어지는 게 맞다. 저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어떻게 있어요?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정도의 서로 차이가 있으면 그럼 데이트 통장을 해야 돼요. 전 데이트 통장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돈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데이트 통장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달 일정 금액 넣고 그냥 거기서 칼같이 n분의 1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여자친구가 그 데이트 통장을 반길까요? 이렇게 쓰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이 문제를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음. 한쪽이 조금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여성분의 입장에서 데이트 통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 양보를 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남성분이 반대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요? 왜냐하면 그 데이트 통장에 결국 한 달에 얼마를 넣자 그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네네. 여성분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아. 좀 더 부유하다 보니까 네. 그 얼마를 넣든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도 씀씀이 차이가 발생할 네네. 수가 그 안에서도 있다. 발생할 것이다. 그 금액을 정하는 데에서도 뭔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다.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네. 대신 헤어지는 게 맞다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 참고 안고 넘어갈 수는 있는 문제다. 어. 라고 생각을 들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헤어질 때까지. 씀씀이 차이가 이런 여행 같은 큰 문제에서도 말고 일상의 자잘한 그런 일들에서도 계속 빈번하게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재잖아요. 맞아요. 택시를 타든 뭐 카페를 가서 뭐 음료를 시키든 이런 가지각색의 문제들에서 씀씀이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이게 사랑으로 극복 못할 문제냐고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안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근데 좋아하면. 가치관 차이를 해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냥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지. 근데 난 이 사람 사랑하지. 근데 이것 가지고 헤어질 건가? 라는 마인드로 어떻게 연애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갈 수 있는 문제다. 제 생각에는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에는 한쪽이 양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어, 타협이 나눠질 맞아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좀 편해지는 게 생기잖아요, 연인한테. 맞아요. 아, 그럼 이 사람 원래 이렇지. 근데 나 이 사람 많이 음.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연 정도로 좀 극단적으로 상황이 나오면 그건 또 모르겠네요. 근데 여자친구가 지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그래요. 남자친구는 그냥 돈을 아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런 식으로 씀씀이 차이가 발생을 하면 친구 사이든 연인 사이든 좀 덜 쓰는 사람 쪽으로 맞춰지게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출을 늘릴 수는 없어요. 사정이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여자친구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항상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돈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통 좀 씀씀이가 크다 그러면 이번에 내가 낼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참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개 다 여자친구가 너무 지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리고 같이 좋자고 하는 건데. 여자친구가 쓰려고 해도 남자친구가 또 또 이제 우리 그거까지 해야 돼? 내가 좀 아끼라 했지. 그 돈 내면서까지 우리 그거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기도 하네요. 요즘 약간 가스라이팅 같아요. 남자친구. 그래서 딱 물어보고 싶은 게 유일한 여성 패널이시니까 네네. 헤어지실 거예요? 이 상태면?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한다. 이 사람을 잘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더 내고 만날 것 같아요. 맞죠. 자기가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근데 내가 만약 아쉽지 않은 입장이다. 솔직히 그 정도까지 하면서 만나고 싶지 않다. 다른 뭔데?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서 그럼 더 재밌게 할래 연애. 난 쾌락주의야. 이러면 쾌락주의까지. 헤어지겠죠. 근데 사실 연애는 20대 때 연애는 당장 오늘 좋자고 하는 거지 미래를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만약에 내가 아쉽다 그러면 참겠죠. 대답이 애매한가요? 근데 저는 조금 완전 여기 의견이랑 많이 반대인 것 같기는 해요. 헤어지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조금 얕은 정도면은 저는 이건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네. 근데 이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면은 저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보는 이유가 그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결국 쓰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이제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씀씀이 차이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어쨌든 그 대가를 지금 사랑으로 받고 있는 건데 그거에서 아까워한다면 이미 그 사랑이 그렇게까지 깊은가라는 거에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 논제는 그냥 보편적인 연인 상태에서 그런 거 물어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연에 국한하면 저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씀씀이 차이 말고도 저는 남성분이 비호감적인 면이 많았어요. 인성이 약간 맞아요. 가르치려 드는 태도, 지나치게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적인 태도 등등. 그리고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연인 아니어도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 가성비를 따지는 거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이거 가성비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네. 재는 거기도 하죠. 살짝 찐해 올랐거든요. 내가 찐태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왜 가성비를 따지는 거야? 근데 유님은 좋은 남자면 조금 돈을 더 내고도 만날 수 있다고. 차은우 씨가 만약 그랬다, 예, 송강 씨가 그랬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출하죠. 돈 쓰지 말라고. 아주 아껴. 가만히 있어. 아껴. 너 적금 들어. 적금 들어. 이렇게 너 하고. 들어. 그거 어차피 나한테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나 결혼할 거니까. 어차피 네 돈 내 돈이니까. 어차피 나한테 들어오는 돈인데 너도 아껴. 내가 네. 쓸게. 너가 나중에 벌어서 나한테 줘라. 그거 아껴서 결혼식에 쓰자. 쓰드메. 쓰드메인가요? 네, 스즈메? 스즈메? 스즈메 아닌데. 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스드메. 네. 해서 스즈메. 스드메라고 하죠. 맞다. 스드메 쓰자.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1번 논제도 그렇고 2번 논제도 그렇고 우리 패널들끼리 의견 공감이 굉장히 한쪽으로 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럼 여러분은 데이트 비용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철이요? 철이요? 예를 들어 있잖아요. 내가 수입이 있는 상황이고 한쪽은 학생이야. 난 이제 회사원이라서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고 이러면은 돈을 내가 더 많이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야 많이 된다고 내죠. 봐요. 네. 해야 된다고 봐요. 당연한 기본적으로. 거죠. 네. 그게 또 당연한 건 아닌가? 모르겠다. 근데 저는 당연하다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전 당연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데이트 비용. 근데 그 진짜 만약에 그 부부 같은 상황이 있었으면 저는 좀 부담스러워서 했을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만약에 그 돈을 안 버는 상황에서 돈 버는 사람이 막 계속 이거 사줄게 저거 사줄게 하면은 솔직히 부담될 것 같기는 해요. 제 경험에 좀 빗대서 생각해보면. 부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건 연인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약간 일반적인 형 동생 관계에서도 통용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밥을 자주 사는 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만 얻어먹기 미안한 거예요. 저도 커피 정도는 대접을 하고 이런 식의 관계가 있었거든요. 약간 이런 식의 감정은 맞잖아요. 맞아요. 약간의 마음의 빚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연인 사이에서는 더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수입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지출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근데 네. 계속 드는 생각은 이게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 맞아요. 결국에 만약에 우리가 막 결혼을 완전 전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만약에 헤어졌을 때 네. 사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가슴이 아플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 칼같이 이렇게 딱 n분의 1 하는 거? 그거 싫어요. 솔직히 좀 아니라 생각하는 게 제 이런 발언이 뭐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네. 말 안 할게요.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동생이 데이트 통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데이트 통장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두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너무 칼같이 연인 사이에 그렇게 다 재고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좋자고 만나는 사람인데 내가 좀 더 좋으면 오늘 보낸 시간이 난 더 얘랑 더 이야기하고 싶어. 카페 가고 싶어. 그럼 내가 커피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걸 다 따지는 게 그리고 매달 나 입금했어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맞아요. 우리 데이트 통장 입금했어. 그래서 저는 그런 면 때문에 가장 안 좋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솔직히 그 돈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 같이 밥 먹을 때 둘이서 데이트 통장을 긁으면 반반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누가 더 많이 먹어요? 이런 거 따지면 솔직히 한도 끝도 없다. 한도 끝도 그것도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연인 사이에서 칼 같은 n분의 1 없다 생각해요. 네, 저 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보통 남녀 사이에서 남자분들이 이제 체격이 더 크니까 더 많이 먹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음식을 시켜서 먹는다기보다는 뭐 고기 같은 거 먹어도 네네, 맞아요. 양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따지면 데이트 통장도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학생과 학생끼리 연애를 할 때는 뭐 밥 한 번 누가 사면 다음번에 커피 사고 내가 그다음에 밥을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직장인과 학생 사이에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을 때는 솔직히 직장인 분들이 조금 더 이게 좀 더 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나이가 찼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학생 때처럼 그렇게 소소하게 놀다기보다는 한 번 데이트 가더라도 좋은 데서 밥 먹고 싶고 그럴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학생 입장에서는 그 수준을 따라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분들이 더 내게 되는 것 같아요. 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수입의 수준에 따라서 부담하는 거고 만약 같은 신분일 때 같은 학생일 때 누가 더 돈이 많으니까 너가 더 많이 내 너가 더 많이 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거는 솔직히 조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윤희 말이 정석적인 것 같은 음. 게 근데 대부분이 밥을 남자가 사면 영화는 여자가 뭐 사고 또 그럼 커피는 남자가 사고 이런 식의 좀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는 관계가 대부분이지 않나요? 맞아요. 오늘은 네가 사면 내일은 내가 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고 하죠. 평상시에 여성분이 그러니까 여성분이 남성분이 좀 덜 쓰는 입장이라면 그걸 알 거 아니에요 본인도 네. 그럼 뭐 생일 선물 같은 거 하거나 기념일 때 선물 좀 더 크게 해준다거나 맞아요. 뭐 그런 거를 보면 그런 게 가장 건강하지 않을까요? 전반적으로 녹음실에 있는 분들이 다 유도리가 있는 분들이라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본능에서 각인하는 그런 감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계산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그래. 그것도 본능을 따르는 게 사실은 음. 그때 좋으면은 그때 좋은 거니까 그런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건 진짜 예의잖아요 서로. 맞아요. 근데 전 제일 제가 아까 좀 별로라고 가볍게 얘기했잖아요. 그 내가 아쉬우면 그냥 헤어지겠다. 근데 이게 사실 연인 사이에서는 약간 하면 안 되는 말인 것 같은 게 너가 나 더 좋아하니까 너가 더 써. 그게 썸 탈 때 되게 많잖아요. 더 아쉬운 사람이 계속 돈 쓰게 되잖아요. 가불 관계가 있죠. 모르지 네. 않는. 근데 그 감정의 크기를 비용으로 이제 갖고 오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러네요. 네. 오늘 네. 싸우려고 하는데 계속 제가 동의되는 말만 해주셔가지고 되게 훈훈한 분위기. 훈훈하네요. 네. 네. 다음에 각 잡고 싸우시죠 그냥. 아, 그러니까 다음에 굳이 예, 오늘 기획회에서 또 어마무시한 연불리 주제가 맞아요. 나왔거든요. 오늘 뭐 내절의 끝판왕 네. 달렸기 때문에 내절의 끝판왕. 네, 네, 저희 기대해 이제 주십시오. 지난 연불리 댓글에 생리 현상에 관한 네. 그런 게 나와서 힌트입니다. 힌트 여러분. 네. 각 동네 방구대장 다 모여주시고요. 아, 네. 이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한번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저는 고정된 수입이 있는 사람이고 네. 제가 이제 만약에 학생이랑 만약 연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은 네. 저는 되게 씀씀이가 사실 큰 편이에요. 어. 그냥 렌트 같은 것도 오늘 그냥 차 내가 렌트비 내가 다 낼 테니까 우리 좀 멀리 가서 놀자 라고 한다던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친구들 초대해서 뭐 한 20만 원 정도 써가지고 밥 해주고 약간 그런 거를 하는데 이게 상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아무래도 직장인이랑 학생이 만나더라도 금액에 따라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막 12만 원짜리 오마카세가 가고 싶어. 너무 맛있겠다. 근데 와. 이제 남자친구가 회사원이고 음. 여자친구는 학생인데 오마카세를 자기가 사줄 테니까 같이 가지.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완전 땡큐. 그죠. 아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으면 땡큐죠. 저 오마카세 아직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아니, 저도 안 먹어봤어요. 솔직히 객볼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약간 천박하고 완전 좋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매번이면 부담스러워. 저는 말하기 개꿀이죠. 네. 매번이면은 조금 네. 부담스럽긴 맞아요. 하지만 개꿀이긴 하죠. 여러분 생각보다 속물적인 사람이었네. 오마카세 네. 맛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세상- 저 사주실 생각 있으세요? 저와 연인 관계해야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쉽지 않네요. 저도 큰 결심을 해야 하는 아, 금액이기 네. 때문에 응원합니다. 아, 네. 되게 싫어하시네요. 역시 연불리의 진심인 당근이들답게 오늘 토론도 아주 뜨거웠나요? 뜨겁긴 했어요. 뜨겁긴 네, 했어. 뜨겁고 뜨겁긴 훈훈한. 했는데 네. 음. 그래도 나름 이제 다 같이 결론도 내고 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과실 비율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네. 뻔한데요. 여러분들은 남녀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남자, 여자로 한번 마지막 정리 1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먼저 말해도 네네. 될까요? 저 10대 0입니다. 10대요. 근데 제가 제 연벌리를 다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느냐. 융통성 없는 사람. 아, 굳이 맞잖아. 여기서까지 굳이 이렇게 해야 돼? 굳이 네 소신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사람. 속칭 싸웁새. 싸웁새. 싸웁새 내 건데. 이것도 본인 단어인가요? 네, 아니 제가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싸웁새. 그러니까 왜 좋아져 그거? 남성분이 단순하게 씀씀이만 적은 분이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과하게 말을 하진 않았겠죠. 그래 맞아. 근데 그 외 여러 방면에서도 그리고 여성분이 잘못한 건 모르겠어요. 전 아직도. 그렇죠. 그건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쓰겠다는데. 그리고 자기 입장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음. 여성분은. 그게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10대 0입니다. 네, 윤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도 10대 0이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착한 척하지 마세요. 이렇게 쉽게 왜? 뭐 갑자기 착한 척하지 말래. 이거를 10대 0으로 하기가 당연한 것 같은 게 아까 찬이가 말했듯이 죄송합니다. 이게 네. 씀씀이가 안 좋다는 그러니까 씀씀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10대 0이 아니라 너무 가르치려고 드는 게 진짜 별로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음. 두 번째는 여성분이 강요하지 않았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네네. 뭐 그 넷플릭스에 호텔 오션뷰 있는 그런 데 숙소 가자. 음. 그거 남자친구가 나 좀 부담스러워라고 말을 했는데도 어쩌라고 그냥 가자. 얼마 안 가는 여행인데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되게 합리적인 이유로 화가 나고 합리적인 이유로 이별을 생각할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 0. 근데 너무 약간 심심해가지고 10대 0 중이요. 그래서 9대 1 하려다가 도무지 그 1을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오했네요. 아니면 1 찾아볼까요? 찾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10대 0. 제 편 들어주세요. 네 10대 0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설기. 제가 연불리하면서 한 번도 막 극단적인 이런 비율을 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항상 맞아요. 5대 5인데. 항상 5대 5거나 아니면은 많이 가도 한 6대 4, 7대 3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9대 1이에요. 왜 1? 이를 이런 그러니까- 남자도 만났다. 이런 남자도 만나서 1. 그 타카의 명언 모르나요? 이런 남자를 만나서 알아. 이런 남자를 만난 게 잘못이다. 이런 건가요? 이런 남자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어. 만약에 제가 이 사연에 화자가 다른 상태로 봤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반반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 어쨌든 말하는 상대가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건 남자 잘못 크지 않나 하고 막 5대5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그니까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9대 1이에요. 근데 저 여기 이 사연만 봤을 때는 진짜 아무리 봐도 여자가 잘못한 걸 찾지를 못했어요. 저도. 맞아. 그냥 남자가 씀씀이 차이는 어쨌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네 돈 내라 이렇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면은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 너무 뭐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일리 있다면 타카 말대로 이런 남자를 주워가지고 안목이 부족하다. 안목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설기 말이 맞는 게 발화자가 만약에 여자였으면 오히려 조금 달랐을 수도 있어요. 여자가 나는 데이트 한번 할 때 돈 좀 쓰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있고 했으면 여자가 조금 더 과실이 있는 걸 나왔을 텐데 남자가 발화자여서 오히려 너무 찌질하게 구구절절 자기 이야기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더 이게 나름대로 자기 유리한 쪽이 각색일 거 아니야. 이제 맞아요. 이게 또 여성분이 만약에 좀 경제관념이 없는 여성으로 비춰지는 그런 그림이었다면 맞아. 네, 딱히 그런 것도 이런 같지도 맞아. 않아. 근데 여기 푸푸 형 의견도 궁금해요. 몇 대 몇이에요, 형? 저는 일단 돈이 항상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어야 되지 우리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거에만 우리가 막 열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씀씀이가 좀 좋아지길 남성분이 바라면서 10대 0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좋아. 내 편 들어줄 때 이렇게 좋더라. 왜 오빠? 든든해. 저 원래 유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네, 저 원래 유치하고 그러잖아요. 재밌네요 오늘 사연. 네. 오늘 사연 재밌었네요. 그럼 여러분들의 씀씀이는 큰 편인가요? 저는 근데 작은 편이에요. 왜요? 하루에 그때 하루에 식비 설기가 얘기해줬나? 하루에 11,000원만 쓰면 되게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그랬었나? 식비로 11,000원 쓰면 얘 제가 그러긴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진짜 해볼라 했어요. 식비 11,000원을 해보려고. 한 끼도 11,000원 쉽지 않은데. 사실 거기에 커피까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사실 원래 쓰는 거는 9,000원이긴 해요. 네, 저는 그날 11,000원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날 바로 그냥 특 연어초밥 25,000원짜리 때려 먹어가지고 바로 실패했거든요. 네, 한 번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씀씀이가 좋은 편이 많네요. 네, 저는 근데 그렇게 매번 그러지 않죠. 한 번 네. 참지 않는다.
저도 기분 좋을 때는 쓰자 타입이라서 맞아요. 네, 저도 그래요. 여행 가서도 막 10만 원 오마카세 막 긁고 너무 막 좋은데? 그러니까. 맞아, 오마카세. 저 택시도 좋아해요. 서울 와서 택시 한 3번 탔나 2번 탔나 그런데. 저 택시 잘은 안 타요. 기본 용어도 잘 몰라요. 그래요? 아, 저는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카카오 택시 앱에 그 등급 있잖아요. 네. 그게 한 번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3보 택시녀입니다. 윤희가 또 운전을 하다 보니까 맞아. 더 차 타는 게 그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그렇네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맞아요. 저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냥 평소에 좀 걸어야 된다 싶으면 바로 렌트카 어플 켜가지고 오. 편도 있나 보고 약간 어. 이러거든요. 그렇구나. 저는 그런 거에 안 익숙하니까 전 돈 아끼겠다고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이게 사람 귀찮아져서 차 타고 다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패딩을 진짜 안 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패딩이 필요가 없었어요. 실내가 있으니까. 겨울에 그냥 차에서 잠깐 추면 되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 이런 거만.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패딩을 샀는데 사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도 그냥 실내에 있으니까 패딩이 필요가 없었구나. 그러더라고요. 우리 평소에 이제 경제 습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아, 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했죠? 얘기가 그러니까. 새는데 네, 저희 다 같이 한번 비율 10대 0으로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고요. 네. 아쉽지만 네. 그럼 다 같이 10대 네, 형. 네, 오늘 이렇게 연불리 과실 측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평생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일상을 함께하는 것. 우리는 이를 연애라고 칭하는데요. 처음에는 서로의 차이에 호감을 느꼈던 두 사람도 어느새 같이 하는 일상에서 서로의 차이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서 얼굴을 붉히곤 합니다. 하지만 우린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차이는 좁힐 수 없어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과 배려의 크기는 우리가 직접 키울 수 있다는 걸요. 서로를 설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 하는 것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받아들여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향하는 발걸음으로 시작해 곧이어 하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꼬꼬, DJ의 푸푸, 패널의 찬이. 윤 세기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들의 건강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